동종업계에서는 가장 물량이 많고 밀집도가 좋죠. 밀집도가 좋다는 거는 짧은 거리에서 많은 택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수익을 내기 좋고 압도적으로 수화물이 많다. 작고 가벼운 물건들이 많은 것도 장점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가 유통신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핫 이슈가 된 게 배송 경쟁력 강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구매해서 편리해서 좋지만은 물류 현장에 계신 배송기사분들, 택배기사, 쿠팡에 계시는 퀵플러스 멤버들 사실 집 앞 배송하면서 회전율 싸움이거든요. 2회전이냐 3회전이냐 또 당일 배송이냐 시간대 배송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배업계도 지금 상당히 힘든 과도기적인 상황이고요. 또 쿠팡도 지금까지는 매출이 41조 원 이상이 중요한 게는 물류 현장이 사실은 딜리버리 서비스가 배송의 꽃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앞으로 너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미 택배하고 관련된 핫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24년 하반기에 대한통운은 단가 인상한다 그래서 25년 곧 인상 들어가고요. 올 들어서 지금 IPO를 갖다가 준비했던 롯데 글로벌 로지스, 롯데 택배 포함해서는 이미 단가를 올해 인하한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택배 관련해서도 그렇지만은 쿠팡은 퀵플러스 서비스 배송을 갖다가 시간대, 회전율 이 부분에서 배송기사들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 힘든 상황도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배송 경쟁력 시대에 소비자는 좋지만은 현장에 계신 분들은 너무 힘드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춘추중국 시대가 네.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 방향성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박사님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 기업만 하더라도 쿠팡하고 지금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금 새롭게 연합을 해 나가는 그런 시국인데 어떻게 네. 보면은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시기 민감한 시기인데 이 민감한 시기에 또 판가 인상, 즉 택배 단가가 인상이 되는 그런 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뭐 불과 뭐 한두 달밖에 안 남았죠. 5월 달부터라고 하면은 4월 달부터죠. 4월부터요. 네, 바로 이제 이제 우리 뭐 방송할 방송할 때 되면 인상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 얘기도 조금 더 한번 좀 드려보기도 하고요. 뭐 롯데글로벌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 뭐 2,800억 투자받은 부분, FI 투자사로 받으면서 올해까지 상장을 갖다 안 하게 되면 이슈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몸값을 좀 높여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상장을 조금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단가가 뭐 예전에는 1조가 넘는 가격을 지금 원했다가 7천억, 8천억에서 최근에 5천억대까지도 다운이 되는 상태에서 공모를 좀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공모가를 최대한 높이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화주사들을 많이 끌어와야 되니까 그런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단가 인하 조금 유인책을 좀 쓰는 것 같아서 이게 택배 시장 전체로 보면은 어차피 단가가 인상되는 거는 맞는데 롯데가 그 중간에 틈새 혹시 CJ가 단가가 인상됐을 때 롯데가 인하가 되면은 또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틈새를 노리고 거기서 또 이제 상장까지 이어나가게 흥행을 노리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그것도 조금 5월 달에는 좀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업 입장에서는 IPO 기업을 공개해서 공모전에서 상장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이 3개년도 기준으로 대우상향으로 다소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매출 실적을 갖다가 이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쿠팡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화두화되고 있는데 쿠팡에 보면 배송기사 너무 많지 않습니까? 쿠팡 퀵플러스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이게 진행돼요. 아무래도 이제 택배를 관련된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반인 어떤 시청자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택배 기사님들도 자세히는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쓰는 시스템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쿠팡 친구들, 즉, 지금 있는 쿠팡 퀵플러스 하기 전부터 이 택배 관련 시스템은 나름대로 굉장히 고도화를 많이 해왔거든요. 일례로 뭐, 재작년만 하더라도 쿠팡이 연간 IT 쪽에 투자되는 금액은 8천억 투자했거든요. 8천억. 물론 뭐 대한통운이나 한진, 롯데도 투자하지만 주로 뭐 500억에서 1,000억대 미만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쿠팡은 지금 IT 쪽에 이런 택배 TMS라든지 WMS라든지 물류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투자에만 수조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아마 택배기사님들이나 일반인들, 퀵플렉서들, 카플렉서들이 그때 한번 같이 사용해 보시면은 쿠팡 프로그램이 좀 압도적으로 좀 편하다. 아니면은 쿠팡이 조금 더 실생활, 실제 택배할 때 유용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택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 배송기사들 요즘에 좀 문제가 많이 좀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배송 단가 하락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두 번 이어진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코로나 때 굉장히 높은 단가를 제시했다가 그 이후로 계속 인하가 돼서 심지어는 코로나 때는 제 기억으로는 뭐 플래시백 같은 경우에는 즉 이런
신선 제품, 네, 가공 그렇죠. 식품만 담았거나 뭐 그런 제품들이나 박스가 큰 거. 1,500원대까지, 1,400원, 1,500원대까지 초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가 한 박스당. 네. 지금은 이제 뭐. 그렇죠. 계속 그의 절반 가격? 아마 800원대 깨지고, 그 밑 700원대 이게 깨지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매년 단가를 갖다 조율을 하는데, 물론 이제 쿠팡하고 대리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체제에서 쿠팡이 단가 일하면 또 대리점이 여기서 또 일하니까 이것도 주간에 따라서 한 개당 얼마. 그러니까 쿠팡의 이제 큐플러스의 가격은 동일합니다. 비닐도 그렇고 박스도 그렇고 동일한 가격에서 한 개당 단가가 뭐 이것도 이제 아파트나 또 집원, 번지, 광역까지 여기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이 금액이 매년 조율하면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 막 600원 떨어졌고 500원 떨어졌고 심지어는 400원까지 하면 우리가 뭐 일할 수 있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량은 늘어나지만은 네. 가격이 지금 사실 똑같다 제가, 이 얘기죠. 맞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방송 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예전 네. 초창기에는 네. 그 가격이 좀 차별화됐었어요. 이를테면은 플라스틱백이라고 부르는 PB 그런 네. 부분들 좀 가볍고 이런 비닐백으로 된 부분들은 가격 단가가 낮았고 네. 박스 단가는 높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네. 일시적으로. 그러다가 지금 통일된 거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주간이냐 야간이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크게 나눠져 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아파트냐 집원이냐 그런 네. 큰 축으로만 남겨놨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테면은 이전에 코로나 시기에는 야간에 보통 한 평균적으로 1,200원 정도 하나의 기프트라 그러죠. 하나의 배송당 1,200원 정도 하던 게 지금은 800원대까지 떨어졌다. 네. 이런 얘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지금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일부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쿠팡 측의 얘기를 갖다 들어보면은 물량이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당시보다도 오히려 배송 시간이 많이 크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총 수입은 뭐 더 많이 가져간다 혹은 비슷하다 이런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시스템 얘기 드리겠지만 뭐 기적의 논리 같아요. 배송 시간이 어떻게 보면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배송 시간이 비슷하다. 네. 이거는 일부분은 맞지만 사실 대부분은 현장에서 그 택배를 들고 뛰어다니시는 그분들의 어떤 현상을 정말 정확히 분석을 하고 보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서 그 부분을 좀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특히 이제 시스템적인 면을 본다면은 쿠팡이 이제 PPD라고 파츠 퍼 데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예전부터 뭐 쿠팡 쿠팡맨들, 쿠팡 친구들 배송할 때부터 뭐 이 택배 수량 전체를 나눠가지고 n분의 1로 나눈 게 아니라 배송기사가 그 당시에 뭐 15,000명쯤 있었는데 그렇죠. 15,000명의 기사를 그 일방적으로 다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라 파츠 퍼 데이 계산을 하게 되면 라우트, 즉 배송 구역이 나오게 되고 배송 구역별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무슨 뭐 아파트 밀집 지역인지 공단 지역인지 오피스 지역인지 그게 분석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배송 난이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배송 난이도 결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평균 수량을 넣어서 네. 결과적으로 쿠팡 친구들이 어차피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하면은 어떤 기사한테는 뭐 400건을 주고 어떤 기사한테는 200건을 주더라도 그게 난이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쉬운 난이도에서 400개, 어려운 난이도에서 200개 어차피 끝나는 시간은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잘 네. 만들어둔 시스템이고요. 네. 그걸 갖다 계속 또 알고리즘으로 인공지능으로 고도화하면서 라우팅별로 목표 우리 탑수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네. 목표 기프트 수를 갖다 계속 조정해서 신규 사원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다만 이제 목표가 상향되긴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쿠팡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파르셀 퍼 데이라는 PPD 택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배송 효율화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좋은 말로 효율화 시스템인데 그게 현장으로 지금 나가게 되니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생기는 게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쿠팡맨들, 즉 쿠팡 직영기사였기 때문에 그게 뭐 약간 오버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게 약간 모자라거나 어차피 뭐 3인 1조 기준으로 혹은 뭐 4인 1조 기준으로 한 팀이 돼서 배송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쿠팡이 이제 그런 제도가 없어졌죠. 이제 거의 사라지고 이제는 네. 쿠팡 친구들이 아니라 쿠팡 킥플렉서들, 즉 자영업자들, 지입차를 끌고 와가지고 개인 화물 사업을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직접 배송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배송이 아니라 본인이 그걸 못 치게 되면은 굉장히 또 본인도 힘들게 되고 또 그 대리점도 사실 꼭 민폐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크로징에 대한 여러 가지 네. 그런 클렌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먼저 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좋은 어떤 직원이나 좋은 위치에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뒤늦게 들어온 사람 같은 경우는 배송기사 같은 경우는 좀 광역에 그 다음에 많이 뛰어도 수량이 적은 이런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편차가 좀 있겠죠. 자,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번이 딱 있고 그 지번만 정확히 배송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구역만 배송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쿠팡은 사실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배송기사도 많이 바뀌고 계약도 1년 단위 계약이고 아마 지금 대한통운은 6년 단위 배송기사들이 거의 그 정도 계약이고 연장 계약으로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안정성이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대리점, 즉 영업점이라고 그러죠. 영업점도 1년, 배송기사도 1년, 뭐 CJ 같은 경우는 영업점 2년이지만 거기도 연장이 또 뭐 어렵진 않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쿠팡은 이제 영업점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대리점이 아니다. 영업점이다. 계약서상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주간 배송이라든지 야간 배송이나 휴일 배송 뭐 예를 플래시백 회수율 뭔가 그런 부분들이 다 점수가 안 맞으면은 언제라도 구역을 회수해 수 있다. 이 계약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최근에 뭐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클렌징 제도를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실 굉장히 큰 위험에 지금 사실 놓여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쿠팡에서 정해놓은 지금 뭐 단가 계약을 할 때 거기 쿠팡 퀵플렉스 대리점에 있는 영업점에 뭐 영업점 점주님이 가셔가지고 본사에서 계약을 갖다가 맺는데 물론 이제 그 어떤 기준은 있습니다. 쿠팡에서 그 부분을 협상을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본인들이 정한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 드린 PPD 시스템에 의해서 그 라우팅별로 라우팅 내에 어떤 캠프와의 거리, 아파트, 그 다음에 승강기 비율, 그 다음에 최근에는 경사도 그게 산동네인지 아닌지 그 경사도까지 감안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분배를 하는 거다. 그래서 네. 캠프마다 이게 단가가 얼마인지 알려줄 수도 없고, 그거는 각각의 캠프, 그렇죠. 영업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 대리점 이 정도가 적당하다 생각하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뭐 논리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걸 좀 빠져나갈 구멍 없도록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업점에서 그 부분을 협상하러 갔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가지고 최소한도 뭐 동결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여러 가지 뒤에 얘기 드렸지만 애로사항이 많이 늘었거든요. 쿠팡 잡일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상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인상이나 동결이 아니라 큰 폭으로 계속 인하가 되고 있고 인하가 되는 게 지금 거의 3년째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진짜 1,000원대에서 900원대에서 800원대로 계속 인하가 연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짚어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폭이 뭐 거의 10에서 15에서 많게는 30이라는 기준도 있고 지금 뭐예요? 쿠팡 본사하고 계약한 대리점이 그 가격을 갖다 뭐 투명하게 다 공개할 수 없는 사항도 있겠지만은 배송기사는 거기에 따라서 쿠팡 본사가 단가를 인한 이 금액보다도 더 낮게 책정되면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퀵플러스의 배송기사 간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택배를 했던 분들이 지금 쿠팡의 퀵플러스 멤버들 거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배를 대한통운이든 롯데든 현대든 기타 택배를 했던 분이 퀵플러스가 한 경우는 양쪽으로 아니까 괜찮지만은 처음부터 이제 퀵플러스부터 시작한 분 계시거든요. 기사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경쟁 환경을 갖다 모르는 분들도 있고 얘기는 들었지만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그냥 쿠팡에서 계속 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현 상황이니까. 현재까지는 네. 쿠팡이 물량이 워낙 많이 증가를 했었고 또 본인들이 또 원하는 만큼 뭐 배송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몸이 고돼도 그 부분에 대한 큰 이슈가 없었어요, 사실은. 사실은 쿠팡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어쨌든지 본인이 가져가는 그 돈이 수입이 내가 고생한 만큼 가져간다. 그런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슈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떨어져 나가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하율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이슈가 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인하 초기 아닙니까? 뭐 불과 이제 인하된 게 공지 나오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진다면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계속 떨어져 나가는 단가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아마 작년 대비해서 15% 이상 물량을 더 쳐야지 작년하고 비슷한 돈을 가져갈 수 있다. 지금 여기까지도 지금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뭐 주간 같은 경우 뭐 아파트 아직 이거는 약간 예로 들어드립니다.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일부 어떤 또 영업점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간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한 건당 지금 배송 건당 수익이 670원에서 680원까지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한 700원 언더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한 건당. 그러면은 작년 대비해서 맥시멈으로 한 100원 정도 떨어진 부분이고 야간에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최대 900원인데 최대가 900원이기 때문에 야간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300원까지도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러면 15% 정도는 충분히 지금 더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지번 같은 경우만 지번이라 그러면은 일반적인 주택가, 단독주택가 그런 데들만 동결이나 아니면은 약간의 뭐 이런 소폭 뭐
그 운영상의 뭐 약간의 약간의 하락이죠. 지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상승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이라 실질적인 수입은 좀 전년보다도 좀 크게 지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 중에 항상 여러분 집 앞에 갖다 주는 배송 기사 외에 거점 간에 이동하는 노선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뭐 택배 같은 경우도 터미널 하면은 수도권에 예를 들어 뭐 서울에서 또 어디에 저기 대전이나 옥천이나 부산이나 이 거점 간에 이제 노선 차량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데 사실 택배 같은 경우도 이제 쿠팡 같은 경우 노선 간의 이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전율도 그렇지만 시간대 온타임에 맞춰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간대 배송, 노선 간의 배송 이것도 그냥 상당히 이게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 시간에 맞춰야 캠프에 와서 또 분류해서 또 나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배송기사의 말단과 노선 간의 차량과의 어떤 리드 타임 이 부분이 아무튼 그냥 힘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쿠팡 퀵플렉스 배송하시는 기사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 주간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2회전 정도가 아마 운영이 되는 걸로 2회전이 되고 야간 같은 경우에도 2회전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3회전까지도 존재한다. 저도 와 3회전이란 말 듣고는 이건 진짜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3회전까지. 여기서 말하는 2회전이라는 거는 보통 택배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한 9시, 9시 반, 뭐 그렇게 해서 물건 딱 상자 끝나고 나면 10시가 됐든지 한번 나오면 끝이에요. 대한통운이나 한진이나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본인들이 원해가지고 오후에 들어가서 한번 물건 더 가져올 수 있다. 이건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고 대부분은 한진, 롯데 같은 경우나 로젠이나 나머지 택배사들은 그냥 아침에 들어가서 물건 한번 싣고 나오면은 300개든 뭐 350개든 그거 한번 배송하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도 또 가지러 갑니다. 뭐 마지막에 이제 배송 그 반품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진파가 있을 경우는 가지만 배송은 한 번으로 끝이 나요. 대한통운도 한 번으로 끝나고 대한통운도 2회전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2회전을 원하시고 2회전을 하겠다라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물량이 배송 물량이 많을 경우 정도 그렇죠. 보통 배송 물량이 평균 막 250개에서 300개, 400개 정도면 그렇죠. 되죠. 그러면은 지금 결론적으로는 쿠팡이 사실은 주간에 강제 2회전이라는 것도 부담이 되지만 야간에 사실은 이게 더 문제거든요. 야간에 강제 2회전, 3회전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를 내가 배송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 배송하다가 이 배송을 갖다가 끝내기도 전에 일테면은 뭐 이게 갑자기 한번 더 물건을 가져 들어올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가지러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경험을 해 보니까 배송이 아직 중간중간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량 가지가 들어갈 시간이 되니까 임박하니까 그 2회차 배송도 또 마감 시간이 있으니까 특히 쿠팡은 2회차 배송이 식품이거든요. 대부분이. 프레시백이나 식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8시 마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서라도 그걸 먼저 가지고 와서 그 배송을 갖다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그게 배송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배송 마감 시간을 못 지키면 또 페널티가 있으니까 그걸 동선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배송 마감이 되어 있는 그 상품부터 먼저 치다 보면은 또 동선이 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 배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낭비가 많이 되는 게 큰 문제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배송 동선도 꼬이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맞아요. 말씀 중에 진짜 이게 새벽 배송 7시 전까지 무조건 와야 되고 당일 배송은 신선이 오후 8시고 그 외에 상온상품 뭐 12시까지는 해놨는데 최근에 저도 뭐 방송 중에 참 쿠팡, 네이버, 지마켓 다 사용해 봅니다. 쿠팡도 뭐 꽤 많이 쓸 때는 많이 쓰죠. 근데 보면 최근에 물건이 안 와요. 배송이 안 와요. 그러면 딱 하면은 뭐 1,000원 캐시는 다음날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송 상황에서 이걸 물량을 놓친 거예요. 놓친 경우가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그거를 던미스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뭐 쿠팡 측에서 얘기하는 던미스고 기사님들이 쓰는 그러니까 던미스라는 거는 DON이겠죠. 그러니까 배송 완료를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더라고요, 지금. 예전에 쿠팡맨들, 쿠팡 친구들이 있을 때는 거의 없던 상황이에요, 사실. 거의 없던 상황이라는 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물량이 지금처럼 물론 폭발하지도 않았었지만 굉장히 그때는 한 명 한 명 기사들이 서비스 정신도 투철해서 그걸 물건을 갖다가 문 앞에다가 굉장히 얌전히 내려놓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문이 안 열리는 방향에 문 열리는 방향 옆으로 놓고 지금 근데 저도 쿠팡 배송 받다 보면은 그게 중간에 엘리베이터에서 던지시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바쁘시면은 거기서 밀거나 거기서 씩 던져버리기도 하고. 맞아요. 집 앞에 안 놓고 가더라고요. 네, 남의 집 앞에서 가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일부 기사일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쿠팡맨들은 직영기사고 쿠팡 친구, 지금 쿠팡 퀵플렉스도 직영이 아니다. 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분들도 조금 더 본인들이 좀 안전하게 좀 서비스 좋게 하고 싶지만 본인들의 배송 시간에 쫓기고 마감 시간에 쫓기고 그리고 쿠팡 기사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바뀌다 보니까는 본인들도 라우팅에 익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 마감 시간을 맞추다 보면은 진짜 거의 뭐 뛰어다니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도 이해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뛰면서 해야 되는 그분들 상황이. 얘기가 농담이 아니라 그런 얘기도 해요. 사실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내가 배송을 100% 맞추려면은 던지지 않고는 솔직히 말하면 무리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뭐 한번 내가 이렇게 던져가지고 파손이 나오더라도 그럼 택배가 나중에 한번 더 나오겠죠. 반품이 나오겠죠. 반품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쿠팡 그러면은 이런 서비스가 오히려 택배보다 좋다가 지금은 저는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쿠팡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시간과 그다음에 단가 하락이 낳은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어떻게 보면 그게 고객 서비스로 직결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평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쿠팡도 누가 쫓아다니면서 찍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그것도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쿠팡의 매출이 작년까지 경이롭게 41조 2,901억을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소비 시장이 불황이고 이 상황에서 쿠팡의 지금 CFS 있죠. CFS도 매출 규모가 3조 4조 넘지 않았습니까? CFS도 3조 4조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을 갖다 내기 위해서 계속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물리 현장에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이게 직결적으로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배송 기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컨트롤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허들이 높아지니까 저도 뭐 쿠팡을 많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고객은 좋죠. 물건을 많이 쓰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는 쿠팡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쿠팡이 조금 더 이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고객들한테 외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워닝을 갖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계속 이번 시간에 지금 전 중점 두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배송기사들이 왜 힘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제가 한번 쭉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될지도 고민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배송기사가 또 이제 얼마 전에 또 큰 또 사고도 당하시기도 하고 산재도 되고서 또 안 좋은 일이 나기도 했는데 쿠팡 배송기사라고 100%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대한통운이나 한진도 그럴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쫓기듯이 배송을 하는 부분들 그것이 그렇게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쿠팡 문제점 얘기 생각했던 것 중에서 쿠팡 배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주간 2회전, 야간 3회전이 그렇게 배송으로 운영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대한통운이나 한진 한 번 갔다 온다 그러면은 같은 집은 두 번 안 가요. 같은 집이라는 건 같은 아파트 두 번 안 간다는 거죠. 그냥 아파트 단지별로 한 번만 가고 그 다음 단지로 가면 되는데 쿠팡은 한 번 같은 아파트를 들어가가지고 받아 나오면 두 번째 또 가야 돼요. 세 번째 들어가면 또 가야 돼요. 이 얘기는 같은 아파트 단지를 택배사들은 그냥 한 번만 가면 될 거를 쿠팡 기사들은 세 번을 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라우트에 3회전을 돌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배송기사들이 더 힘든 거죠. 왜냐하면 쿠팡 같은 경우가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늘어난 물량들을 최대한 소화하려면은 서브터미널이라는 거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브터미널이라고 이걸 뭐 허브센터에서 물건을 보내주면은 거기서 빠르게 시간대별로 계속 배분을 해가지고 다시 캠프로 보내는 이런 것들이 또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예전에는 안 되던 것들이 생겼는데 쿠팡 본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수익도 늘리고 물류센터 어떤 시스템도 활용도도 극대화하고 좋습니다. 근데 말단에서 라스트 마일 배송하는 기사들은 예전에는 한 번만 갔던 집을 지금은 세 번을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게 세 번 가려 그러면은 다시 그 캠프까지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라스트 마일 배송을 6시 59분 59초까지 끝내야 되는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걸려있기 때문에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산재 위험을 높일 수가 있는 사실 저는 그래서 그게 제일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그 부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돼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캠프에서 이제 배송지까지의 거리가 짧아야 좋지 않습니까? 사실 뭐 한 20km, 30km보다는 10km, 15km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짧은 거리에서 하면은 3회전 하더라도 그만큼 이동하는 시간에 왕복이 주는 게 첫 번째고요. 저는 여기에서 그전에도 한번 방송했지만 택배 운전 야마토 10년, 15년 전에 한 얘기,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중개장 방식으로 중간에다 물건을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갖고 서포트 백업 시켜주는 거예요. 쿠팡도 지금 백업 시스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중개지까지 물량이 있으면은 돌아가는 시간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최저화시키는 어떤 배송 효율을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뭐 운영의 묘니까.
그게 근데 어떻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한 번 나왔을 때 출차할 때 다 가져가지 않으면은 그게 중개처가 가까우면 약간 좋죠. 물론 쿠팡 같은 경우는 모바일 캠프가 있기 때문에 대한통운이나 한진보다도 사실은 도심 내에서 가까우니까 그게 조금은 도심 내에서는 그렇죠. 유리한 경우가 일부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3번을 왕복한다 그러면은 3번의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건 똑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또 반품도 마찬가지로 그게 그 한 번에 가져 나올 때 되는 게 아니라 반품도 2번 정도 이 구역을 갖다 반품해 또 다시 시간 지나면 이 구역 반품해 그런 식으로 반품 라우팅도 2번 지정이 되는 게 또 쿠팡이거든요. 물론 시스템적으로는 좋아요.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더 많은 반품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배송기사 입장에서는 더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라우팅에서 본다 그러면은 여기 쿠팡이 캠프가 가깝다고는 하지만 도시에서는 지방은 안 그렇거든요. 지방은 지금 우리나라에 260개 식구가 있는데 쿠팡 캠프가 있는 데도 170개예요. 70%밖에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배송하시는 분들은 조금 가까운 거리에서 이 마지막 캠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경상북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를테면 제가 김천에서 한번 확인했었는데 김천이나 안동이나 여기는 쿠팡 캠프가 없어요. 김천 쿠팡 캠프가 없어요. 이번에 새로 생겼을 거예요. 이제 만들고는 있는데 근데 지금 그걸 어디서 가져면 구미에서 온다는 거죠. 대부분 구미에서 상주라든지 뭐 김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배송을 하기 때문에 시단위, 김천시라는 시단위인데도 불구하고 쿠팡 캠프가 없다. 아예 대리점, 그러니까 쿠팡에서 말하는 캠프라 그러면은 한 1,500평, 2,000평 정도 되는 데는 배송 전용 그런 물류 거점조차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거를 2회전을 해요, 근데. 주간에 2회전을 하는데 낮에 배달하다 말고 구미까지 들어가요, 김천에서. 거기까지 들어가서 수십 킬로를 갖다 들어가서 다시 물건 가지고 김천까지 나옵니다. 네. 이 구미김천만 문제가 아니라 지방 도시도 이런 데가 많아요. 네. 그러면 물류비도 그렇고 기름값에다가 시간에다가 사실은 2회전 배송 그게 진짜 생각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기사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 다이아몬드 표시돼 가지고 신선식품이나 아니면은 긴급 상품들은 그건 또 8시까지 배송을 끝내야 되는. 즉 2회전 배송, 3회전 배송 플러스 거기다가 긴급 배송, 배차 마감, 그러니까 배송 마감 이게 얽혀버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하중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전율을 향상하는 건 좋지만은 3회전을 야간에 돌면은 한 번에 나갔을 때는 물량이 적을 거예요. 쿠팡 같은 경우는 유통이기 때문에 시간대 주문하는 물량이 참 일단 노선 가고 거기다 캠프에서 이제 딜리버리 해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한 하루에 200에서 250개를 평균 잡으면은 처음에는 뭐 50개 나오겠죠. 그 다음에 2회전 할 때는 한 60, 70개 나오겠죠. 처음에는 뭐 더 적고, 그럼 마지막에 새벽 배송할 때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한 번 라우터를 돌 때는 적어도 돌아야 되는 구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3회전에 이제 어떤 어려움도 있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좋지만은 배송기사는 또 이게 그렇죠.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고객 입장은 똑같죠.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은 그 시간에 오니까. 받으면 되니까. 네. 근데 물론 이제 새벽 배송을 갖다가 조금 더 뭐 늦지 않게 받을 수 있다. 근데 네. 문제는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회전이든 3회전이든 물량이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문제라는 거죠. 2회전을 하면은 보통은 뭐 처음에 200개, 250개 싣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오전에는 250개 싣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는 주로 이제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프레시백이나 그때는 또한 뭐 한 50개에서 60개 그거보다 안 될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지만 더 적은 물량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배송을 8시까지 마무리를 하는 이런 단계로 가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작은 물량이 나올 때도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해서 배송지가 되는 것도 있고 뭐 지금 얘기한 야간 배송 같은 경우에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이 일정치가 않으니까 뭐 배송기사 입장에서는 1회전, 2회전 통합해서 한꺼번에 가져나오고 싶은데 네, 그거 일정하게 않은 작은 물량을 3번 나눠서 준다. 뭐 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비용이 절감되는 거가 되겠고 그렇게 해야지 뭐 이 배송의 안정성이라든지 시간을 갖다 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배송기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이게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반품 얘기했는데 그 반품이 아니라 사실 프레시백 수거거든요. 배송기사들이 하는 거는 물론 뭐 일반 반품도 가져오기도 하지만 프레시백 수거가 이제 또다시 이게 이슈인데 그게 배송하는 중간에 나올 때도 있어요. 어느 집에 가서 프레시백 수거해. 그러면은 그게 늦게 나올 때는 다시 백으로 돌아가서 그걸 또 수거해 와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얘기 드린 쿠팡 문제점 앞에서 얘기 드린 거 굉장히 큰 문제였고 또 하나 지금 얘기 드리는 프레시백 수거가 그만큼 또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사들한테는 진짜 프레시백 수거가 어느 업무 못지않게 과도한 업무가 되고 잡무가 되기도 하지만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본인들한테는 건강상에도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갖다 끼치는 그런 업무가 프레시백 수거거든요. 뭐 프레시백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냥 접어가지고 한 번에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 운송하는 게 아니라
프레시백을 갖다 가져오게 되면은 그걸 다 찍찍이를 펴가지고 다시 웬만큼 털어가지고 포개서 이렇게 놔야 되는데 그 찍찍이가 안 떨어져요, 잘. 찍찍이 떨어뜨리려면은 그 얘기 하더라고. 하루에 100개, 150개를 갖다가 필려면은 어깨 나가고 진짜 팔꿈치 다 나간다는 얘기 할 정도로 진짜 힘든 업무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그 프레시백 수거하는 시간이 그걸 갖다가 하다 보면은 다른 업무에 또 지장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거죠. 배송하면서 회수한 가격도 한 개당 뭐 100원이라면서요? 그렇죠. 수거 비용이 100원인데 최근에는 그게 약간 이제 보상을 더 주는 게 연계 배송이라고 내가 프레시백을 갖다가 수거하러 가는데 그 앞 사람 원래 나와 있다 그냥 앞에 배송하던 걸 갖다가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수거한다. 그러면은 한 15원 정도 받는 거고, 단독 지번이라고, 그냥 이거는 내가 그러면은, 그냥 있는 거 그냥 수거해가지고 올게, 그냥. 거기 뜨는 거. 그러면 그건 10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프레시백을 달성률에 따라가지고 연계 배송을 90% 이상, 이를테면은 뭐, 이런 단독 지번 배송을, 프레시백 수거를 뭐 한 75% 이상? 이렇게 했을 때는 각각 25원 정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는 25원이라는 게 그 프레시백 수거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본인이 배송했던 게 뭐 400건을 배송했다 그러면 400건에 25원 정도가 하나씩 붙는 거거든요. 플러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는 게. 100원이면은 125원, 뭐 이렇게. 아니, 그 100원에 붙는 거는 프레시백이 붙는 건 아니고요. 프레시백은 100원에 프레시백 100원이잖아요. 네, 프레시백은 100원을 붙고. 만약에 프레시백 100원을 갖다가 받으면은 100개 수거해왔으면은 100원에다가 100 곱하면은 1,000원 만 원이네요. 프레시백을 100개 수거해보면 만 원을 받는 거고 배송을 만약에 400개를 했어요. 근데 프레시백을 수거를 잘해가지고 90% 넘었으면은 그러면은 배송 400개 한 거에다가 한 15원에서 25원 정도 그 정도를 더 얹어준 10원에서 25원 정도를 얹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뭐 워낙에 이번에 단가락이 컸기 때문에 뭐 100원을 깎고 20원을 더 준다. 그리고 20원을 더 주는 것도 20원 더 주는 것도 그것도 내가 100%를 갖다가 다 해도 다른 연계되는 다른 택배기사가 못하면은 그걸 또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당근책으로 준 건데 배송 단가가 하락되고 그다음에 프레시백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니까는 이 부분을 약간은 이제 인센티브를 준 건데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게 이번에 배송 단가를 인하한 거를 그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커버할 만큼의 그 정도의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지금 쿠팡의 배송 전략상으로는 2회전, 3회전을 구분하면서 지금 만들어가는 거는 이제 본사의 방침하고 대리점 지금 현상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배송 기사의 어려움, 그 다음에 효율성, 이건 이제 본사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하니까 그분은 좀 최적화를 만들어가야 될 것 같으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쿠팡 단가 인하하면서 저는 이것도 좀 문제라고 보는 게 보통은 이제 물론 뭐 이런 작은 것들이 많이 있죠, 쿠팡은. 쿠팡이 대한통운이나 한진보다도 조금 더 좋은 점은 어쨌든지 작은 사이즈예요. 그 다음에 부피가 작고, 그러니까 소용량이라는 거죠. 플래시백 하나, 이거 PB라고 불리는 이런 뭐 폴리비닐에 담겨놓은 그런 비닐백에 담긴 게 워낙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단가가 600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보면은 단가가 작으니까 그만큼 부담은 덜한데 반면에 고양이 모래, 사료, 뭐 진짜 한 20kg 이상 가는 이용물들도 많이 있어요. 중량물, 이용물들. 네, 그런 중량물, 이용물들 똑같이 그걸 갖다가 뭐 800원 받아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대한통운에서 1,000원 이상 받는 것들을 여기서는 뭐 700원, 800원으로 해버리니까 사실은 단가가 좀 조정이 되더라도 이런 이용물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보정을 해줘야 된다. 이건 맞다고는 봐요. 이용하고 중량물이죠. 이용물 더 많이 받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되다 보면은 지금 뭐 기사들한테는 굉장히 좀 큰 하중으로 심지어는 뭐 부피가 정말 큰 뭐 어린이 탁상 같은 경우도 뭐 배송을 갔다는 경우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까지 이런 것들도 보정이 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쿠팡의 배송 이거하고 좀 제가 택배를 만든 1970년에 야마토 원조부터 기본은 이거거든요. 가로, 세로, 높이에다가 중량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 다 달라거든요. 그 다음에 뭐 B2C가 되는, 그러니까 본사 조직은 B하고 이제 법인하고 거래할 때 보면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거리 제도가 있고, 예외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에서 배송 구간에 이제 비용이 더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택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박스나 중량이나 거리 이걸 다 요일을 조절해 놨는데, 쿠팡 같은 경우 이걸 하나로 그냥 통일화 시킨 거죠. 30kg도 되는 모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량물 같은 경우 여러 개 합포장해서 한 것도 하나고, 그 다음에 비닐 폴리팩에 있는 것도 하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배송기사나 여기에 따라서 계산하기는 좋지만은 이용함을 중량함으로 쌀도 20kg도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네. 택배의 기본적인 구간하고 플라이스 존하고 이건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쿠팡의 단점을 어떻게 보면 배송기사님들한테 보면 어려운 점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물론 장점도 있죠. 장점이 있으니까는 뭐 그 많은 분들이 쿠팡 퀵플렉스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장점도 물론 몇 가지 얘기 든다면은 동종업계에서는 가장 물량이 많고 밀집도가 좋죠. 밀집도가 좋다는 거는 짧은 거리에서 많은 택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수익을 내기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압도적으로 수화물이 많다. 작고 가벼운 물건들이 많은 것도 장점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가 배송 어플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배송 어플을 갖다 키면은 그게 뭐 어떤 집원이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별이든지 어떤 식으로 배송을 갖다 해야 될지 굉장히 좀 잘 표시가 돼 있고. 아니, 이게 배송 어플이 강점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순차적으로 인정을 갖다 할 수밖에 이거는 없는데. 인정합니다. 배송 어플. 뭐 하다못해 뭐 이런 벨을 갖다 누르는 것도 이런 뭐 수백 가지 종류가 다 나와요. 무슨 뭐 종을 누르고 1, 2, 3, 4 눌러라, 중간에 뭐 별을 눌러라. 굉장히 그런 것들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선배들이 어떤 키포인트 같은 것도 적어놨기 때문에 이 집은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다 갖다 놓고 와라. 어디 뒤로 가면 뒷문이 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업데이트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초보들이 하기에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캠프들이 웬만하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방이 아니면은 그래서 그나마 왔다 갔다 하는 건 수월하다. 그리고 아주 좀 물량이 좀 어떤 경우에는 많이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향은 안 돼요. 무조건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상향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쿠팡의 장점인데 사실은 지금 이 장점을 다 희석해버리는 게 바로 단가입니다, 단가. 이 모든 장점을 희석하는 게 딱 하나로 단가예요. 단가가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단가가 지금 업계 최저 수준이다. 물론 쿠팡에서 기프트라고 불리는 택배 하나하고 대한통운이나 한진에서 택배라고 불리는 택배 박스 하나는 다르죠. 왜냐하면 한 집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만약에 3개를 갖다 가져간다. 폴리백을 3개를 갖다 가져가면은 그게 그 단가가 어떻게 보면은 뭐 600원씩 곱하기 3, 뭐 700원씩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되는데 대한통운은 800원에서 900원이 나오니까 한 박스에 3개가 들었더라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통운은 좀 무거운 게 들어가고 이형물이 들어가면은 단가가 올라가지만 쿠팡은 반대로 플래시백이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뭐 고양이 무라가 들어가든지 똑같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예전의 장점이 많이 희석이 되면서 단가가 지금 업계 최저순 내려갔다는 게 굉장히 이게 안 좋아졌다. 그리고 다시 얘기드리지만 2회전, 3회전, 그다음에 플래시백 그 다음에 어떤 클렌징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의 업무에 대한 안정성이 많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통소분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쿠팡에서 물건을 다 소분을 해줬었어요. 소분을 해줘가지고 배송기사들이 가기만 했었는데 적재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A, B, C, D 권역별로 구역도 본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류센터에 들어가서 소분하는 업무도 거기에 기사들이 늘었다. 헬퍼들이 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나중에 마지막 자기 라우팅은 자기가 가져와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 이 소분하고 저기 캠프에서 반품 처리하고 이 프레시백 회수해갖고 이거 하는 거 이 부분이 뭐 물론 노동시간이나 여기에 지금 더 많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신선 제품 미스라든지 또 배송 미스에 대한 부분들 또 명절 및 공휴일 휴무가 당연히 보장되지 않고 이거는 물론 최근에 이제 대한통운도 같은 이슈가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원청 단가를 공개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불신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대리점이 아니라 영업점이라고 불리지만 어차피 원청의 원청, 그러니까 하청이 하청을 받는 거죠. 배송기사님들은. 즉 쿠팡에서 주는 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쿠팡 킥플렉스 영업점에서 그 점주님들이 다시 한번 정산을 하고 수수료를 떼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그게 내부적인 비밀이라서 그게 공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최소한도 어느 수준인지는 알아야지. 그런 부분은 약간 일정의 가이드가 있으면은 최소한도 내 구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띄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좀 거기서 좀 불신이 쌓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게 을과 을끼리의 대립도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쿠팡에서는 위험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투명하게 하는 순간 장단점이 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리점이나 배송기사 간에 이 문제 자꾸 개선사항으로 요구하고 그다음에 쿠팡이 내렸던 단가 하락보다 더 떨어지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수량은 10에서 20 늘어나도 가져가는 돈이 오히려 비슷하면 괜찮은데 더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이거 쿠팡뿐만 아니라 지금 택배나 관련돼서 제가 이제 오늘 테마는 배송 경쟁력 회전율이 좋은가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뭐 정리하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 거는 쿠팡이 아까 시스템 얘기 드렸는데 시스템 얘기로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
파스 퍼 데이가 있고 UPH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유니트 퍼 아워라는 게 쿠팡에서 물류센터 관리하는 시스템이기도 하고 배송기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기도 해요. 지금 물류센터 안에서는 거기서 피킹이나 패킹이나 작업을 하게 되면은 작업자들이 1시간에 몇 개의 상품을 피킹을 했는지, 몇 개의 상품을 포장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사람 단위로 측정을 하거든요. 쿠팡 물류센터에는 적어도 지금 7만 명이 넘는 8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을 거예요. 8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센터 한 개당 2,000명, 3,000명이 근무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새벽 1시 35분 23초에 이 사람이 라면을 몇 개 담았고 과자를 몇 개 담았고 이게 다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 비해 가지고 70% 80%밖에 못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60% 했어. 60%한 사람은 워닝이 켜지고 그 사람한테 알람이 켜지는 거거든요. 그게 UPH라 그래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그거를 물류센터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배송 기사한테까지도 UPH를 다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배송기사는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한 번 나갈 때 200개만 가지고 나가면 됐던 거를 지금 250개, 350개, 400개도 갖고 나가는데 쿠팡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옛날에는 250개 갖고 나갔지만 이제는 밀도가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400개를 가지고 나가도 같은 시간에 배송을 끝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일부는 맞은 면도 있겠죠. 일부도 옛날에는 아파트 단지 하나당 한 20개 들어갔던 게 지금 단지 하나당 40개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일부는 맞죠. 그렇지만 100%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줄어들진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렇게 지수적으로 딱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분명히 그걸 벗어나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는 물량도 들어오게 돼 있고 결과적으로 배송은 뛰어다니지 않으면 그걸 못 맞춘다는 거죠. 여기서 물류센터에서 말하는 그 UPH라고 불리는 관리 시스템과 배송기사가 적용되는 게 왜 다른가 하면은 물류센터는 아르바이트들이 거의 60%가 넘습니다. 일용직이 60%고요. 거기다가 단기 사원까지 하면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95%가 일용직 내지는 단기 사원, 이런 계약직 사원들이에요. 95%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충성도가 그렇게 있진 않겠죠. 결과적으로 그 중에는 일을 못하는 처음 온 사람들은 뛰어다니지만 한 1년 이상 된 사람들 혹은 고인물이라 그러는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걸어도 거기서 하라는 게 만약에 1시간에 100개라 그러면은 120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120개를 갖다 안 하죠. 왜냐하면은 1시간에 90개만 물건을 담아도 그냥 안정권이 들어가거든요. 즉, 물류센터에서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더 나오지 않고 그냥 최저시급 기준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일을 더 많이 안 해요. 근데 배송은 다르죠. 배송기사님들은 자기 사업자들이고 개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뛰어다니면 뛰어다녀서 돈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남들이 300개 할 때 나는 350개, 400개를 하고 빨리 라우팅을 치고 퇴근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얘기 드린 UPH가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어떤 분들은 400개, 450개를 너무 쉽게 치는 거예요. 물론 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350개도 치기 어렵겠지만. 근데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 밤 새벽까지 8시까지, 9시까지 그렇게 400개 주어진 걸 갖다가 치고 나면은 평균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서 쿠팡은 단가를 내릴 수 있는 또 기준이 생기는 거죠. 봐라, 작년에 350개 기사님들이 평균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400개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은 작년에 350개 한 거나 금년에 400개 한 거나 단가가 비슷할 수밖에 없어. 400개 단가가 350개 단가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쿠팡의 단가 하락이 어떻게 보면 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일했던 게 다시 그런 또 UPH 시스템에서는 낮게 평가받는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CFS 물류센터의 현장에도 이전에 이제 1인당 생산서 KPI도 있었을 거고 그만큼 잘하면 계속 이게 향상돼 갖고 더 잘해야 되거든요. 물류 현장의 지금 과제는 말씀 주셔서 배송기사들은 열심히 뛰어서 자기가 수량을 많이 해야지 소화를 시켜서 이게 이제 건당 얼마로 자기 수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달 얼마에 유류비 감가상각하면 한 20 이상 빼면 예를 들어 500 받았으면 400 가져가는 거고 이런 구조였는데 회전율 싸움에 2회전이 3회전 되는 순간 물론 이제 그 전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떤 수치가 좋아졌겠죠. 근데 그 수치에 좋아진 걸 기준해서 계속 지금 물량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개선 사항도 되지만 오히려 단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쿠팡 단가가 아까 670원 얘기 드렸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주간에 670원인데 일테면은 CJ가 800원이다.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건을 배송한다고 했으면은 130만 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비해 가지고 계속 같은 수량을 배송하면은 내 수입이 떨어진다. 네. 이거는 물량이 늘어난다. 거기에서 맞춰 가지고 더해라. 그러면은 8시, 7시까지 하던 사람이 재작년에 7시까지 하던 사람이 작년 8시까지 배송을 했었는데 금년에 9시까지 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저는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뭔가 대책도 있어야지 그걸 산재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그게 예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쿠팡 쪽이나 택배 쪽에 뭐 다양한 정보가 들리고 또 저도 뭐 기업들하고 관련해서 뭐 다양한 분야 유통을 이커머스를 갖다가 우리 뭐 마이수님도 그렇고 관련된 기업들을 쭉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주야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12시간 교대 주는 2회전, 야는 2에서 3회전 정도 또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그렇죠. 이 부분에서 지금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배송 경쟁력 강화, 서비스가 너무 좋아진 거는 감사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이버의 대한통이나 이 부분도 지금 같이 경쟁하다 보니까 현장에 목소리가 더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방송도 하지만은 저희는 본사 입장, 대리점 입장, 배송기사, 노선기사, 또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유통도 하고 있어서 유통에 입점하는 셀러, 판매자 입장, 또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 다양한 입장층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점에서 한번 좀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쿠팡에 대해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고 1,400만 명 이상 와우현이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뭐 말씀도 조 박사도 쿠팡을 뭐 많이 사용하고 네이버, 지마켓 다 사용하는 입장에서 아마 지금 맞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지금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일반 소비자들이 듣기에는 우리는 편리하게만 하면 됐지. 기사님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소비자 관점은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은 소비자한테까지도 결국에는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배송기사들이 이슈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 그 부분이 소비자 피해로 온다는 거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배송 품질도 나빠지고 건져서 반품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사회적 비용도 많이 증가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송기사 관점으로 본다면은 사실 CJ나 대한통운이나 어느 회사가 둘 다 잘 나가야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양사가 둘 다 좋아야지 서로 간에 이 어떤 뭐 대우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급여 수준도 좋아지는데 일방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도 위험 부담이 있다. 그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쿠팡이 잘하는 부분은 분명히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뭐 배송 기사 차원이 됐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셀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그렇게 보듬어서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이 진정한 또 뭐 이런 기업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요. 진짜 뭐 오늘 배송 경쟁의 기본은 경쟁기업 관계도 있지만은 소비자, 판매자, 그 다음에 물류업자의 관계, 요 부분을 갖다가 지금 오늘 이제 쿠팡 관련해서 장점, 단점, 배송기사의 어려움, 이 부분을 갖다가 한 번쯤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통행신 시청자 여러분들 또 청취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계속 화제가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말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